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국 보건장관 집무실이 중국제 CCTV에 뚫렸다는 내용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한국에 제대로 된 중국 전략연구소가 창립했다는 소식, 그리고 지난달 25일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이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제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이 집무실에서 여성 보좌관을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세간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행콕 장관은 지난 6월 26일 사임한다고 밝혔고, 사지드 자비드 후임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하는 점입니다. 언론들은 두 사람의 불륜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행콕 전 장관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영국 대중지 더선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6일 행콕 전 장관과 두 사람의 행동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행콕 장관 집무실의 CCTV는 세계 최대 감시 장비 제조업체인 중국의 하이크비전 제품이라고 합니다. 하이크비전이 베이징 당국의 스파이 도구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이크비전을 이미 제재 리스트에 올려놓았죠. 영국 보건부에서 일한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6월 17일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처음으로 공개됐지만 얼마 뒤 이 계정은 갑자기 삭제됐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영상 유출의 주범이 외국 세력, 특히 중국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계 호주학자 장 샤오강은 이 시스템은 사무실의 모든 상황을 녹화할 수 있으며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어떤 사람이 수집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만약 다른 정부 부처, 특히 군사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이런 장비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장관 집무실 보안이 뚫린 것과 관련해 영국 당국은 긴급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외 망명민주화운동 단체인 민주중국 전선의 친진 주석은 이 영상이 어떻게 찍혔는지 조사해야 한다, 만약 영국 정부가 설치한 것이라면 안전을 위해 설치했을 것이다, 그럼 설치 과정에 어떤 기술이 개입됐는지, 이 기술에 중국 카메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레미 헌터 전 영국 보건장관은 영국 공영방송 BBC에 안보 차원에서 볼 때 장관들이 집무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해야 하며 집무실 내 장관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내각 장관 집무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장관의 집무실 내 활동이 전부 촬영된 것이 매우 충격적이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이 유출될 수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브 버린 전 보건차관은 매우 우려하는 문제는 누가 이 영상을 보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샤오강은 전체주의 국가의 침투가 곳곳에 파고들어 서방 국가의 일부 인프라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불가피하고 민간 기업을 비롯해 중국의 이런 중간 협력 기업들과 협력할 때 반드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공산당 당국이 신장 위구르인을 감시하는 등 인권 침해 활동을 하는데 감시 장비를 제공해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하웨이와 하이크비전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기업 5곳의 미국 통신망 장비 승인을 금지했었습니다. 장 샤오강은 우리가 아는 하웨이는 휴대전화를 주로 생산했지만 예전에는 가정용 인터넷, 모뎀 등 인터넷 설비를 생산했다. 이런 장비들은
서방 국가에서도 널리 사용됐는데 이것이 바로 호주가 세계 최초로 화웨이를 자국의 5G 통신망에서 퇴출시킨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전 보건장관이 된 행콕은 영국의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고 올해 세계보건총회에서 대만이 옵서버 자격으로 세계보건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일부 정부 관계자는 이 CCTV 사건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관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콕은 중국 공산당의 타겟이 되어 이번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의 비인도적 행위보다 개인적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감시 목적으로 불법으로 수집되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문제이며 행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콕 전 장관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이번 CCTV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행동이 아닌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 샤오강은 이 사건은 장단점이 있다. 최소한 서방 국가에 주의를 일깨우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작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불법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감시용 CCTV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같은 날 에포크 미디어 코리아 산하 중국 전략연구소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막연하게 중국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중국 관련 연구를 하는 곳이 다수 있지만 대부분 친중국 성향으로 중국에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늘 긴장이 가시지 않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총칼 없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이념 대결도 현재 진행 중이죠. 주지할 사실은 이 모든 현안의 중심에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2년에 발간한 책 역사의 종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했다는 자만감에 빠져서 실존하는 거대 위협인 공산주의와 중국 공산당의 존재를 잊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창은 2001년에 편찬한 중국의 몰락에서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시장경제 시스템의 논리를 바탕으로 중국을 분석했죠. 그로부터 20년, 30년이 지난 현재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몰락했습니까?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예상과 달리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나 고든창의 분석은 왜 빗나갔을까요? 이는 중국 공산당의 실체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중국이나 북한 전체주의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이라는 실존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해졌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우선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 본질과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포크 미디어 코리아는 공산주의를 가장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산당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 책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은 중국 내 기독교인, 티베트인, 위구르족, 파룬궁 수련자 등을 타겟으로 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대한 의혹에 경고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중국 내 강제 장기 적출은 구금된 특정 민족과 종교적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은 여러 곳에서 체포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체포영장도 없이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종과 종교, 신념에 따라 구금자들을 차별 대우한다는 보고에 입각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며칠 앞둔 지난달 25일에는 마이크 갤러거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중국 공산당의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이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갤러거 의원은 지난 세기 동안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자국민을 잔인하게 다루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는 억압, 고문, 집단 감금, 대량 학살이 항상 있었기에 이번 100주년은 축하할 일이 아니고 당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반성하고 당의 잔혹한 정권하에서 고통받은 수천만 명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인권 탄압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